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롭게 단장해서 찾아가는 대박플러스 시즌2. 저는 화요일의 남자입니다. 정재훈입니다. 자, 앞으로 대박플러스는요, 기법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바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상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 세 번째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 서비스입니다. 여기 앞에 무료가 붙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mtv.co.kr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셔도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 시장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부분 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인데요. 잠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를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수급적인 이유는 별거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한번 딱 하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외국인 쪽에서는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거래소도 같지만 코스닥도 갈 수 있다라는 암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힘드신 분들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쫄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급락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쓸데없는 생각이다라는 부분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게 되면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쫄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꺼내드린 거는 뭐죠? 믿고 쓰는 마디매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일단은 아직까지 신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믿고 쓰는 마디매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면이 보이시죠? 정재훈. 믿고 쓰는 마디매매인데요. 여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N자다.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본 마디 수치라고 돼 있어요. 기본 마디 수치. 이거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고요. 얼마만큼 올랐으면 조정받고 그 가격 폭만큼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원이 올라갔으면 1,000원이 올라가는 것이고, 10,000원이 올랐으면 10,000원이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은데 틀린 부분들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본 전고점에서나 전저점에서는 수급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즉 좀 더 끌고 가느냐 아니면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조심해야 된다. 쌍봉, 쌍고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쌍봉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매매시 좀 주의를 한다. 필히 수급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주식을 하시면 아마도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하나씩 마련을 해 놔야지만 일단은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치가 도달했을 때에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목표치가 도달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왜?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내가 이거를 못 먹었어 라고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그래, 내 몫은 이만큼인가 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팔고 더 좋은 종목군들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예외적인 부분들, 분할 매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 가격이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복습하셨나 한번 볼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답니다. 뭐 확인해야 될까요? 이동평균선을 볼까요? 아니면 보조지표를 볼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이 버쩍버쩍 이렇게 서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and 음봉보다는 양봉이 나오면 그게 딱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만 알게 되면 주식 끝입니다. 주식 끝이고, 여기다가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 단어 한 단어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들은 지나고 나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목표치 분석이에요. 목표치 분석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치 분석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올 것이다. 무조건 맹신은 하지 마십시오. 왜?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근사치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목표가 10,000원입니다. 근데 9,990원 찍고 빠졌다고 해서 10,000원을 못 찍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누구든지 다 팔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거든요. 한 템포 좀 덜 먹더라도 매도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알맞게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 약간 부족할 수도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가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지지와 저항의 영역.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시게 된다면, 보조지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RSI나 MACD나 스토캐스틱 많이 참여들을 하실 거예요. 물론 보조지표를 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부분들은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짧게 매도를 하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이탈하게 되면 단기 매도짜리다. 즉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나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매 똑같습니다. 다만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 즉 여러분들이 보는 지지점과 제가 보는 지지점이 틀리다라는 것.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목표치 분석의 종류예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피보나치를 이용하는 방법, 알파벳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추세를 이용한 거. 이 부분들은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61.8% 잊어버리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빼고요. 자, 중요합니다. 38.2, 50%. 상승을 하고 나서 38.2%의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상승 N자형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 폭만큼 올라간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밀려서 50%의 조정을 받게 되면 그렇죠.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상승 N자형으로 간다라는 부분들까지만 알면 피보나치에 대한 활용 방법은 거의 다 마스터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N값과 E값과 V값 세 가지 부분들 그 이상이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기가 약간 좀 까다롭다면 추세선을 긋고 그 추세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각각에 대한 기준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계화 시대입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단어는 확실히 압니다. 저희 집 딸도 우리 둥이들도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상승 N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상승 N자형이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10,000원의 저가가 형성이 되고 2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조정을 적당히 15,000원까지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목표치 얼마일까요? 15,000원에서 10,000원 올라갔으니까 25,000원. 이 자리대가 매도를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주식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뭐 다른 거 뭐 이상한 뭐 분석 방법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굳이 뭐 TV나 뭐 이런 다른 방송을 보게 되면 뭐 급등주 매매 기법이니 뭐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얘기들 하거든요. 결국 기초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기초에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초를 무시하지 말아라.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런 사소한 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것조차를 되게 신기해 합니다. 저도 소름이 돋아요. 근데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라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봤으니까 거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을 좀 보게 된다면 먼저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게요. 상승 N자 이거 지겹겠어요. 이제는 오늘 그건 안 할랍니다. 너무 지루해요. 피보나치를 딱 보자고요.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쭉 하고 내리니까 위에 선이 쭉 하고 생깁니다. 그죠? 근데 각각의 선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정고점을 뚫었을 때 목표치는 이 폭을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지나간 주가의 흐름들 목표치를 얼마로 잡으면 되는가. 쭉 눌려보니까 2110포인트 부근이 목표치가 되네요. 결국 지수는 2110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과거 2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피보나치를 이용한 응용 방법이에요. 이건 좀 까다롭죠. 근데 마디로만 따져보게 돼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종목?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148만원대, 149만원대를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150만원대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보자고요. 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목표치가 도달을 하고 그리고 쉬었어요. 그 하위로 다시 넘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요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점이 만들어졌으니까 전고점 넘어가면 이 상승폭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 자리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딱 148만원. 어제 고가가 얼마였었죠? 148만 9천원. 단기적으로 매도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목표치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상위 레벨로 마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냐? 150만원 넘어갑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150만원 넘어가나 안 가나? 보십시오. 넘어갈 겁니다. 그래야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시간에 대형주도 종목군들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종목군들 목표치 찾다 단기적으로 한번 쉬어가는 흐름들 나와줘야 된다. 종목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치 차고 난 이후에 제가 종가 화요일 날이었었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더 밀렸으면 밀렸지 올라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알아서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마디를 보고 나서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당히 쉽죠? 결국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상당히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수 한번 볼게요. 근데 거래소는 안 보고요.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답답하시죠? 갖고 계세요. 왜?
지금 피보나치를 쭉 해서 그어보면 38.2, 3825, 618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보시면 50%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0%의 조정을 받게 되면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 N자형으로 간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봐도 500, 저 전고점짜리인 560포인트 부근까지도 대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죽는다 라고 가정을 했다면 반등에 대한 목표치를 따져봐야 될 거란 말이죠. 자, 반등에 대한 목표치를 딱 보게 되면 코스닥이 아무리 반등이 세게 나온다,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 540포인트는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긴가 아닌가는 지나보면 아실 겁니다 라고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수급적으로 뭐 문제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쫄고 그럴까요?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마디 매매를 통해서 수급도 파악을 하고 기본 기술적 분석까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대박 플러스 시즌2. 왜 좋냐? 앞으로 갈 것이다, 빠질 것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상담, 엔드 내일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다 드리잖아요. 아주 그냥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2주, 지난주에 강연회를 했습니다. 서울경제 F4, 그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도 말씀드렸거든요. 만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중장기 종목으로 잘 봐야 된다. 오늘 14만 8천원 고가. 근데 신고가예요. 신고가. 지난주에 관심을 가지고 강연회를 찾아오셨던 투자자분들이었다면 이 우량주에서 남들은 횡보하고 있을 때 10%가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의 수익 얼마 안 될 것 같죠? 은행의 2년치의 이자가 넘습니다. 보자고요. 이 종목을 왜 하느냐? 자, 마디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큰 마디의 목표치가 차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마디에다가 추세까지 들어갑니다.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추세 라인을 한번 긋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버리게 되면 그게 추세 라인이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추세 상단, 단기 매도. 근데 얘는 더 가요. 왜? 목표치가 못 찾거든요. 목표치가 못 찾고 얘는 더 갈 건데 이 마디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단 한 번도 노출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샘플러스에 오셔서 공개 방송을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죠? 생방송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 정재훈을 찾으면 이런 좋은 강의를 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 찾아오셔서 좋은 종목 그리고 기법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번 들으시면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내일장에 볼만한 종목군들이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 즉 마디 매매를 기초로 하고 있고 이 마디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린다. 그래서 타이틀이 정재훈의 믿고 쓰는 마디 매매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후회는 안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좀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전화 안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문자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를 31,7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비중은 약 20%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SK 하이닉스를 좀 보게 되면 큰 틀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큰 파동이 한 마디가 나왔고요. 두 번째 마디가 나왔고요. 세 번째 마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상한 뉴스가 나왔어요. D램에 대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뭐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된다면 중기적인 목표치는 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 주고 난 이후,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목표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 그대로 갖다 옮겨 붙이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얼추 목표치가 왔죠. 35,000원. 그죠? 오늘 고가가 얼마죠? 35,000원. 딱 단기 매도 자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중기 매도 자리가 하나 나왔었는데 일단 이 SK 하이닉스는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단기적인 흐름들로 여기서 이제 추세가 들어가겠죠?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내일 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즉 2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하이닉스는 33,500원 자리가 가장 큰 저항대입니다. 왜냐? 상승을 한 차례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었죠. 조정을 받고 재차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간 마디의 목표치가 약 33,5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지지를 해야지만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33,500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만약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다시 잡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전화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인탑스 때문에 전화했었는데요. 아, 인탑스요? 예, 예. 혹시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2,900원에 70%요. 70%요? 예, 예. 아,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그거 상당히 꽤 됐는데요. 아,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네,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되셨어요? 네. 아, 그럼 어떤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그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쭉 가지고 있다가 근래에 파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 파는 걸 또 개인들이 물량 받아내는 것 같아서. 네. 그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가격대가 네. 그게 뭐 제가 길게는 안 봤는데 네. 다시 짧게 들어갔다가 오래 갖고 있게 된 건데 그게 한 26,700원 정도 보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 23,000원 그 5,600원대에서 계속 그 행보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릴까 지금. 그게 그죠. 고민이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럼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예, 예.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인탑스.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상당히 좋은 주식인데, 문제는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인탑스가 이 스마트 기기에 케이스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에 기사를 좀 보게 되면 갤럭시 4에 대한 부분들이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는 이제 포화 상태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 결국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상당히 좀 많이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들까지도 일단 체크를 좀 하셨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기적인 추세를 보시게 된다면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에요. 즉 기관들이 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 트레이딩이 됐든 단기 차익이 됐든 일정 부분의 매도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업황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여력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역에서 형성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이 값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목표가를 보더라도 시청자님께서 예상했었던 27,000원짜리대가 절반의 되돌림입니다. 그 자리대까지는 일단 목표치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괜찮은 종목군들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 2차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목표가는 절반의 되돌림인 27,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는 25,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0% 비중이에요. 70% 비중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5,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를 좀 줄여주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27,0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일단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문자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이오텍을 좀 문의를 하셨어요. 셀바이오텍 매수가가 16,400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바이오텍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16,4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될까라는 그 행복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먼저 좀 볼게요. 흠잡을 데 없어요. 기관 쪽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매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볼게요. 자, 작년 12월 달에 고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고가권역인 이 자리대 19,000원짜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뭐가 보이시죠? 작은 박스가 보일 것이다. 즉 지금 현재 15,000원 무렵에서부터 18,000원 이 자리대까지 박스 구간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값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목표치는 약 21,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고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만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어디에서 팔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손절, 즉 익절 가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16,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6,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했다면 17,000원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틀리다라면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세요. 11선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정폭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적인 부분들보다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11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 즉 수익을 일정 부분 확정을 짓는다 라고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유진테크요. 유진테크요? 예. 유진테크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단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 18,900원에 15%. 18,900원에 15% 매수하셨어요? 예. 혹시 이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중국 시안 공장 반도체 돌아가면 유진테크가 네네. 많은 수혜를 본다 해가지고 샀는데 네. 이득이 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네. 볼라고 나왔더만 쭉 빠지네요. 오늘 또 뉴스가 뜨기는 뜨던데 네. 하이닉스하고 계약을 했다고. 네. 일단 유진기업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약간 좀 손실권에 계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셔갖고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유진기업 상당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장비 종목군들이 상승이 상당히 좀 다부지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도 상승을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해놓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유진테크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들과는 좀 틀린 모습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원익 IPS라는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정배열이죠. 즉 21선, 61선, 121선, 241선 정배열권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역배열에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즉 각도가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디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저점이 나왔습니다. 저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저점이 깨졌습니다. 이 폭만큼 기본적으로 빠지겠죠. 자, 기본적으로 빠지니까 어느 정도 저점은 만들어져 놓고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어요. 절반의 되돌림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유진테크가 밀려 내려오느냐 아니면 상승을 다시 시도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진테크는 한 차례 조정을 받고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18,900원에 1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약 한 7% 정도 손실 권역이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가 조금 저항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대를 넘어갈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가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목표치는 이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목표치가 얼마가 나오느냐, 약 한 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오렌지 색깔이 121선이거든요. 이 자리대까지는 꾸역꾸역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 매도를 좀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담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난주의 종목 일단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좀 났었어요. 단기 좀 투매성 매물도 좀 나와줬었고요. 자, 일단은 종목을, 제가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위닉스였습니다. 자, 위닉스 딱 보시기 바랍니다. 신, 고, 가. 그죠? 제가 추천했다고요. 어떻게? 마디로 추천해 드렸는데, 전고점까지 3마디째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 전고점까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얘 더 갈 겁니다. 얘 더 갈 건데 수익률이 11.8% 정도 수익이 좀 났네요. 일주일 정도 됐죠?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이라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이게 마디매매니까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거나 하지가 않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디매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 어떤 베이스? 실적.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종목군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면 쓰레기 같은 종목은 안 쳐다본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종목군들, 실적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종목군들만 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뭐였었죠? PJ전자였습니다. PJ전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PJ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코스닥 쪽에서의 투매가 나왔을 때 한 차례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정배열권역에서 나타났었고 두 번째 마디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대를 현재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가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시도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일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자리대, 즉 21선에 대한 이탈이 조금 더 빠져야 되겠죠. 13,000원 정도니까 이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여유있게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펜 꺼내시고요. 메모지 꺼내시고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은 다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리움쿠첸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8,000원이 넘어갔던 주식입니다. 그 주식을 1,800원대부터 추천을 했던 게 바로 접니다. 자, 모멘텀은 중국 모멘텀 하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제안드릴 종목은 매일 유업입니다. 매일 유업을 봐야 되는데, 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중국 나이대별 인구를 동그라미를 펴놨습니다. 자녀 출산이 기대되는 인구입니다.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20대에서 20대 중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라는 얘기 자체는 일단은 자녀를 둘 수 있는 연령대가 많다라는 거. 자녀를 두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소비가 되겠죠? 분유가 소비가 됩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 있는 분유업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한 출산율, 일본과 우리나라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서서히 늘어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시장하고는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이제 포화 단계예요.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근데 중국 쪽은 여전히 1.7명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신선 우유 1인당 소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자국 내에 있던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바로 멜라민 분유 파동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무너지고 지금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외산, 외국계에 대한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메일 유업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멜라민 파동이 나오면서 이 초록색 반은 한국 조제 분유의 수출액입니다. 급증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또 하나 터집니다. 중국 가죽우유 사건까지 나타나면서 신뢰도가 그냥 땅에 무너졌죠.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메일 유업이죠. 메일 유업이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의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국 온라인 이용자 수를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갑자기 온라인입니다. 또 메일 유업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메일 유업의 자회사가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온라인 시장까지도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용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률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답니다. 다 좋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바로 실적이 좋아지겠죠.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 및 전망을 보시게 된다면 8년 동안 약 52%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이 유효하다. 그리고 히든카드는요, 중국 시장에서 산화 제한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아이의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분유 판매도 많아질 것이고요. 자회사에 대한 판매도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와는 약간 마케팅 전략이 틀립니다. 중국 쪽에서는 약간 고급 브랜드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 가격도 약간 고급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진 떨어지는 게 이게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메일 유업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대를 뚫고 넘어갔죠. 그리고 하락 추세대를 뚫고 넘어가게 되면 박스 아니면 상승이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 수급입니다. 거래량 늘어났죠. 수급 흠잡을 데 없네요. 외국인 4거래일째 연속 순매수, 기관 쪽 깔짝깔짝 매도 나오다 다시 순매수. 뭐 수급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자, 그러면 마디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 저점이 요래 나왔어요. 고점이 요래 나왔죠. 그러면 요게 상승을 요래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여기까지.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보게 되면 단기 매도 자리가 나오죠. 기가 막히네요. 아주 그냥 딱 고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 나오죠. 오늘 거래량 증가됐죠. 저항대를 뚫고 넘어갔으니 얘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더라. 그럼 목표치는 약 48,000원 정도를 잡으면 되겠네요. 근데 조금 낮춰서 4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44,600원에 마무리가 됐죠.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하세요라는 얘기 잘 안 하죠.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얼마에?
44,000원부터 42,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을 좀 말씀드려야 되죠. 아마도 이 손절 라인은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4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잘 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른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이건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투어 부분 거래량 총액 대비 엔드 매출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 거래 총액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 추이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문제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투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더라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추이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대가 거의 17%, 18%에 육박한다. 영업 잘하고 있답니다. 별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투어 패키지에 대한 상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인터파크입니다. 자, 유럽 여행을 단돈 1만원에 떠나자. 저도 떠나고 싶네요. 만원에.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패키지 상품을 상당히 좀 다변화를 해서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좀 잘하고 있고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즉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이 성장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인터파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볼게요. 자, 인터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강연회 때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래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증인일 겁니다. 자, 신고가 갑니다. 예. 조정시에 매수하세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잡아드릴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가로 일단 잡아드리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좀 보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중장기 종목으로 제안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포인트 어느 정도 9,3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9,000원에서 9,150원까지는 매수 포인트로 잡자. 그리고 목표가 좀 크게 잡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이 하단이 잘못 나왔습니다. 만원이 아니고요. 8,000원. 8,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손절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폭이 좀 큽니다. 이거는 단기 종목이 아니라 좀 길게 보는 종목이에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시죠? 샘플러스 홈페이지 저 정재은의 방에 찾아오시게 되면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와 왜 사야 되는지, 왜 목표가가 15,000원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새롭게 좀 단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멘토분들이 나와서 강의와 종목분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